그냥 이렇게 볼 때는 우리도 불안불안해요. 막 이거 어떡하지? 대통령 탄핵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뉴스를 이렇게 모아보면 쟤네들 정말 엄청 당황한 게 보이죠. 탄핵 선고 임박해서 가짜뉴스 찌라시 판치고 있는 여의도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가짜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짜뉴스가 잘 보면요, 거의 다 우리 쪽이 아니에요. 제가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14번 뉴스입니다.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이 묻어난 민주의총. 아니 갑자기요, 왜 단식하자 그래요, 정 변호사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얼굴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가끔 얼굴이 비치면 되게 얼굴이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헌재 정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문영배 측과 연결이 돼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민주당에서 헌재 내부의 정보를 모르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원 단식하자. 아니 단식한다고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얼마나 급하면 단식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초조함이 묻어난 민주의총이라고 했는데 15분 뉴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갑자기요. 국힘 극우화 8년 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이제 바로 한겨레에서요. 글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국힘 극우화 8년 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갑자기 글이 왜 저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MBC 뭐 이런 것들의 글은 저희가 이렇게 여가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힘이 극우화, 극자가 진정한 이런 의미도 있죠. 지극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진실된 우파가 돼 가고 있다. 뭐 사실 저는 그런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뭐 두 번의 뭐 총선 참패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뭐 부정선거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국힘의 책임만이라고 묻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과연 현재 계엄, 그죠? 계엄 그걸로 인한 어떤 탄핵 과정에서 국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떨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국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편파적이고 편법된 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댓글을 보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크게 웃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극우가 어딨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저 정말로 있잖아요. 저보고 극우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그래요. 근데 극우가 뭔지 아니? 극우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극우라고 하는 그놈들이 극자다.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막가파 더불어단 해산하라. 맞아요. 지가 해산하라 그래요. 그쵸? 근데 보고픈 사랑님 잠시 배터리 충전 그건 저 지금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초조함이 느껴지죠. 초조함이 느껴져요. 방금 봤잖아요. 단식하자. 초조하죠? 그 다음에 구리보고 극우라고 하죠? 16번입니다. 윤 파면 더 늦춰선 안 돼. 갑자기 1만 배 돌입하재요. 혁신당에서. 네. 네, 정 변호사님 이건 초조함 아니에요? 초조함이죠.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혁신당까지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웃긴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1인당 1000배를 하기로 했어요. 1인당 1000배? 1000배. 그래서 3인 1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인 1조로 1000배를 한다는 소리죠. 3명이 1000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만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를 희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열흘 이내에 파면되기를 희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절실함과 지극함이 느껴집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가 좀 그래도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너무 나이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혁신당 애들도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걸 보고 웃겼냐면요. 막 만배 단식 너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 보면서 진짜로 각한가 보다. 아니 정말로 제가 진짜로 각한가 보다. 이거 좀 이상하다. 얘네들 왜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예민하지? 했는데 17번 뉴스 보면요. 조선일보에서
박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미디어 오늘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무슨 미디어 오늘이 조선일보를 자기네들이 인용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이거 왜 저래요, 정 변호사님? 그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일보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는 더 이상 보수파를 대변하는 신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선일보를 제가 절독하라고까지 자신 있고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정한 보수파 신문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또 이 방송 좋아요 또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오늘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날 4분이 돌아가셨고 포함해서 67명이 다쳤습니다. 그죠?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손상대 그리고 또 정광용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집회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구속까지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탄핵이 각하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요. 이런 거를 쓰는 건 뭡니까?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라 그러고 있는 아주 못된 신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요 재밌는 댓글 봤어요. 소림사라고 하는 댓글인데요. 저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은요. 탄핵이 되면은 난리가 날 거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 난리가 날 거니까 탄핵하지 말라는 기사예요. 여러분 브라보.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탄핵시키지 마라. 그 기사였어요? 와, 조선일보가 회개했나요? 아무튼 여러분 댓글 보면서 제가 엄청 웃는데 지금 방금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18분 뉴스 보시면요. 김동연이 정강훈 소년보 회개하래요. 있잖아요. 이제 다 급한 거예요. 김동연이 정강훈과 소년보 회개하라. 목사님들 보고요. 회개하래요. 예수 괴롭힌 자들의 모습이 떠올린다. 막 눈물 나요. 웃겨서. 김동연은 왜 저럽니까? 글쎄, 김동연은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이기에 앞서서 일개 신도에 불과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가 예수예요? 지가 예수님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정광훈 목사랑 소년보 목사를 향해서 일개 신도에 불과한 김동연이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해요? 김동연도 제가 보기에는 반쯤 권력에 미쳐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한번 모아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저들이 지금 당황한 게 보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우리도 불안해요. 막 이거 어떡하지? 대통령 탄핵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뉴스를 이렇게 모아보면 쟤네들 정말 엄청 당황한 게 보이죠? 그런데 19번 보시면요. 속보로 떴더라고요. 이재명 핵무장론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된다. 근데 핵을 무장하자고 하는 게 왜 북한 같은 세상이에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이렇게 머리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핵무장론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확실하게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핵을 무장해야 된다. 전술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전술핵을 갖는 거와 같은 정도의 상황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그런 정도의 핵 우산을 철저하게 보장해 둔다라는 약속을 받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 무식한 이재명은 그죠? 뭐 핵무장론을 하면은 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협정 파기 회의를 각오해야 되고 경제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아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저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북한처럼 감수할 건가 그러는데
오죽 이재명이 급하면 아까 봤죠. 김동연이 급하면 갑자기 목사님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재명이 급하면 갑자기 니네 북한의 제재 감수할 건가 했는데 자 보세요. 20번 보시면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 아시죠? 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민감 국가에 들어간 이유가 자꾸 자기 때문에? 핵무장론 얘기해서 그런 거다라고 자꾸 이제 뭡니까 또 허위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오버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재명이 거죠. 뭘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이재명이 급해 보이는 건 확실하죠. 그럼요.